자본시장을 잘 활용해서 투자해서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키우라고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뭐 약발이 먹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최대한 나는 뭐 갈 때까지는 좀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가든 금리든. 경험상 저도 4월 달에 보면 항상 배당하고 나면 5월 달에는 빠질 경우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금리가 이 구간대에 유지가 된다면 요즘 이제 그 연준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0.25가 됐든 네네. 아니면은 뭐 동결을 하든 이제 뭔가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국채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따지면 여기서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참 투자라는 게 저 워렌 버핏을 보면 왜 워렌 버핏이 최근에 계속 승승장구하라고 보면 그 위기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다가 거의 레버리지를 써서 신용 불로 지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막상 잡을 돈이 없는 거죠. 싸게 잡을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채권 얘기 하셨는데 몰라 지금 나는 아까 상방은 이제 그 점점 막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보여주면 그러면 금리가 계속 더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채권 비중을 늘려서 특히 장기채를 뭐 국채가 되든 미국채가 되든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좀 더 낮으면은 이제 미국채를 사는 게 좋고 환율이 좀 가십은 한국 국채를 사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장기 국채 한 10년물 정도를 전후를 해서 그거를 한 4% 전후면은 4%대 이상이면 사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먹다가 그럼 이제 주식은 내가 올라가서 수익이 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채권은 나면은 좀 줄여서 채권 비중을 늘려놨다가 조금씩 늘렸다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늘려놨다가 그러면 이 늘려놨다가 주가가 만약에 이제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가 만약에 처박는다 그러면은 이 주가를 이걸 팔아서 다시 이렇게 가는 전략.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더 싸자. 조금씩 사는 전략. 그러면 이제 차익이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크니까 수익률이 뭐 1%만 빠져도 뭐 10% 수익을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의 해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빅스 지수를 한번 써요. 빅스 지수를 리먼 사태가 아니고 코로나 전에도 계속 사모았었어요. 사모았다가 결국 코로나 때 팔았는데 쌀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근데 계속 사실은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물타기 돼. 계속 물타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하다가 그런데 올라오니까 10배를 순식간에 올라버렸다는 거죠. 10배가 순식간에 올라다는 건데 그 당시 10배가 올라서 순식간에 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사모하는 거죠. 빅스 빅스지수도 조금씩 사모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UVIX라고 뭐 이건 울트라 빅스지수라고 이거 할 때마다 2배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 두 배 레버리지. 두 배 레버리지니까 떨어질 때 또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한국 분들 보니까 채권도 그렇고 3배 레버리지짜리 인버스도 그렇고 저 TQQQ 그 나스닥 레버리지 보통 2배짜리는 국내용이고 3배짜리를 기본으로 하시더라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왜 제가 한다면은 해지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쪽은 조금을 사서 이걸 해지를 할 때는 극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지용을 할 때 돈을 조금의 자금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런 자금을 이제 넣는 거지.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이게 10배 올랐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넣어놨어도 엄청난 이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거는 레버리지가 큰 만큼 위험도.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만큼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작은 돈으로 현금 비중 적당히 뭐 채권 비중 적당히 요거는 한 5% 정도 내가 가진 거에 그런 정도를 한번 넣어놨다가 해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올해 그 하이브, SM, 그다음에 그 어디죠? 카카오 엔터 여기하고 참 뜨거웠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오지 않았냐. 적극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총 시즌 때 참석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개미들의 목소리, 주주로서의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우리 배 대표님은 뭐 그 주주 서한 같은 것도 여러 번 날렸죠. 제가 원래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요즘 이제
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는 많이 날렸죠. 그 개인적으로는 회사에다 많이 날렸는데 회사에다가 이렇게 좀 변화를 해라 해가지고 좀 보낸 적은 많았는데 근데 한 10년째 이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안 바뀌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주주들한테 사안도 보내고 회사한테 좀 변화를 요구해서 좀 주주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좀 의견을 적극 참고해 줍니까? 거의 안 들어주죠. 거의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제가 예를 들면 이 회사의 주총도 뭐 여러 번 갔었는데 주총을 가면 일단은 회사를 일단은 본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가 우리 회사는 안 좋으니까 이제 팔고 나가라. 오히려 팔고 나가라. 오히려 회사가 안 좋으니까 떠나라. 우리는 좋아서 돌아왔는데 우리 회사는 좋아할 진리도 없고 좋아할 진리도 없고 그런데 보면 올해 영업이익은 180억인가 났어요. 130억인가 뭐 났는데도 불구하고 팔고 도망가래요. 팔고 가래요. 배당 별로 안 주고. 배당도 뭐 아주 짜게 주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또 주식 투자를 해요. 자기는 이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해가 회사 돈에 손실을 입혀요. 그러면 주식회사면 주식에 투자를 한 사람들의 마음 고충을 알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죠. 내가 만났을 때 왜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고요. 삼성전자 왜 샀냐 그러니까 배당도 주고. 참, 아니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성장에 뭐 이걸 가져와야지 그걸로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투자해서 차라리 이걸 해서 그걸 가지고 손실을 자기가 잘못해서 한 거를 이익이 난 거를 주주들한테는 배당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회장님 주주총회에서 회장님 저 주주총회 회장님 왜 저기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서 감사한데 근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자꾸 손해를 보시는데 그거 안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좀 해가 돈 벌었으니까 주식 좀 깨먹을 수도 있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한 8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80 가까이 됐는데 그 고집 꺾기 쉽지 않죠. 창업자죠 또. 창업자지. 그래서 그럼 주식 투자는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 팔고 안 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주식 투자를 왕창 하셨더라고. 왕창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래 최근에 한번 무슨 이제 감사위원 선임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서 회장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기 주식 투자도 좀 하고 그러니까. 주식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 주식 투자 좀 안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난데 나 배진아니야 좀 도와드릴게. 그러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주식 전문가도 아닌데 계속 깨먹으면서 회사 돈을 가지고 그럼 개인으로 하든지. 참 그러니까 이거 주주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아유 내가 해봐야 귀찮고 피곤하고 시간만 낭비한다. 그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현금 있으면은 그리고 또 자사주가 또 20%나 있어요. 그 다른 데는 지금 자사주 소각하고 잘 하는 기업들은 소각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분도 거의 40%나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배당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째 이게 참다가 그렇게도 참다가 도저히 이 회사를 한번 내가 변화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주주서한을 한번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자꾸 주주들이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내가 한번 이제 그 힘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물론 자기들이 지분이 많으니까 자기가 안 된다고 알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무섭게 할 수 있구나. 그러고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 됐어요. 아니 주주총회 때마다 왜 싸우시지 않냐고 주주들하고 왜 그렇게 주주총회보다 그런 자리를 만드시냐. 버크셔웨이처럼 회사의 주총장에서 이렇게 칭송받는 자리를 만들어라. 만들면 좋지 않냐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당신 회사 많으시죠? 회사 당신 회사 그렇게 하세요. 내 회사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창업주 혹은 기업가들도 많다는 거예요. 네, 작은 기업들 가운데.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참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2세 경영자, 그 후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경영권을 잡는 때를 기다려야 되나요? 맞아요. 이제가 잡으면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분이 쟁쟁하셔가지고 경영권을 말로는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다 경영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 정도의 권리. 그러니까 참 우리가 소액주주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하고
또 뭐 정말 주주들끼리 뭉쳐서 뭔가 기업을 바꾼다, 변화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건 팩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두들겨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 기업들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상장 회사들이 이게 특히 이제 오래된 회사들은 진짜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이게 모두 주주의 회사인데 네. 그런 착각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맞아요. 가운데서 창업자들, 예, 예. 내 회사.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가 자기가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인데 근데 그래서 계속 저는 더 사모죠. 내가 최대 주주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가 최대 주주가 됐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느 회사인지 아니까 네,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경영자들,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 이 주주 친화적으로. 네. 이건 내 회사가 아니라 맞습니다. 주주들의 회사. 네, 네. 주주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이냐. 그래서 그런 회사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자사주 다 사들여 가지고 회사 소각시키가 그냥 상장 폐지하세요. 그리고 자기 회사면은 그게 맞는 게 상장을 안 시키는 거야. 왜 상장을 해? 자본시장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키우라고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이제 그게 속 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만 있으면 좋은데. 별로 없으니. 많이 없는데 또 이제 이런 회사들도 변화가 되면은 또 엄청나게, 왜냐면 안에 자산도 많고 뭐 그걸 잘 활용만 하면 엄청나게 변화가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익에 좀 급급한 회사들이 많다는 거, 그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할 때 일단 사실 우리가 매매의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많이 안 보잖아요. 그냥 지금 수급이 어떠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영진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원래 이게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못 기다리고 대주주들이, 제가 이제 대제주 심차라고 했잖아요. 대주주가 상속 등기가 끝나지 않는 기업은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쟤는 이런 회사를 왜 투자하냐면,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너 아들한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도 너 아들처럼 싸게 사면 되지. 나도 너 아들처럼 싸게 사면 되지. 나도 아들이야. 아들이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상속 정리가 끝날 때까지 나도 똑같이 너 회사를 싸게 사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게 결국은 제 가치는 언젠간 찾을 것이라고 보고. 그 대신 이제 시간이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못 견디하죠. 근데 그걸 보고 사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 이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도 상속받는다는 생각으로 사고. 그렇다면 이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우리가 만약 찾는다고 하면 그 찾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을 보고 찾으세요? 저는 이제 뭐 원래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도 있어요. 한 700% 난 종목도. 근데 그게 뭐 가지고 있는 연도로 따지면은 뭐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예. 뭐 계좌마다 틀리 뭐 1000% 난 계좌도 있지만은 2차 전지 쪽에서만 본다면. 근데 그 2차 전지가 물론 2차 전지 뭐 파생되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걸 알고도 있었는데도 이게 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다라는 거죠. 꽤 걸리는데, 물론 에코프로도 그 기간으로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투자를 그렇게 재료도 봐야 되고 대주주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나타나기까지는 제가 같은 경우는 싸게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대부분 다가 못 참고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그걸 쫓다가 다른 거에서 결국은 이제 계속 그런 패턴의 주식을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에코프로인데 불타기를 하는데 신용으로 계속 불타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한번 10% 빠지면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몇십 프로 빠질 때 그냥 바로 반대면에 나가서 깡통 차는 경우들은, 그래도 사실은 종목을 잘 골랐죠. 종목을 잘 골랐는데 자 10,000원에서 10만 원 가는 동안에 계속 샀어요.
계속 사가지고 회사를 너무 잘하니까 계속 샀어요. 근데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처박을 때 결국은 깡통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또 반복을 해요. 무한 반복. 또 한번 다른 주식에서도 반복.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배 대표님은 레버리지 안 써요? 옛날에는 좀 썼었죠. 아, 지금은 안 써요, 네. 잘? 네. 투자할 때 그게 도움이 안 되나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레버리지를 오히려 또 써야 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써야 될 때가 있다면 거의 뭐 반대로 금리가 막 나락을 들고 반대면에 시장 자체가 좋아질 때? 오히려 시장 자체가 반대로 처박을 때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처박을 때.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어떻게 결과가 날지 네. 사실 우리 오늘 촬영하면 내일 정도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이제 나올 텐데 그 말이 뭐 0.25 하거나 뭐 동결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 뭐 0.25는 이제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뭐 패드워치에서 벌써 뭐 82%가 3%인가 뭐 0.25%로 얘기하시던데 오늘 나오겠죠. 그러면 뭐 또 나는 또 5월 달이나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5p? 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었고 패드에서도 그래서 그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 금리가 5.5%의 상태에서 뭐 뭔가 내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터지든지. 그래서 뭐가 터질지는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 왔었고. 그 이번에 그 미국의 은행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 파산 나오고 이거는 뭔가 계속 그 불안한 요소들이 작동하다가 이게 하나의 징조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봉합이 돼도 나중에 결국 또 다른 식으로 드러날 것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또 만약에 지금 경기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는 걸로 지금 이제 안도에 힘을 쉬고 0.25%인데 다 올랐네. 이제 금리 이제 뭐 인상은 그러나 그 좋아지면 또 금리 또 올리겠죠.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뭐 6% 7% 가면 더 이렇게 더 리스크가 생기죠. 부동산이든 뭐 은행이든 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뭐 한번 세게 터지겠죠. 그래서 나는 주가도 좀 최대한 올라라. 지금 최대한 올라라. 터질 때 터지더라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금리도 올려놓고 그래야 이게 나중에 뭐 약발이 먹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최대한 나는 뭐 갈 때까지는 좀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든 그러니까 금리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이 만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아주 좋은 투자 기회를 앞에 두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고점에 계속 뭔가를 주식을 들고 있다면 뭐 다 물려서 힘들겠지만 미리 좀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또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때 결국 줍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쌀 때 주식은 나는 이렇게 비쌀 때 이렇게 불타기보다는 쌀 때 왜 쌀 때 안 사고 주식을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리포트 자주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쌀 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비싸게 사는 거는 좀 저는 지향하는 게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찾으면 되죠. 그렇죠. 새롭게 나오는 섹터 찾으면 돈 벌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있는데 꼭 굳이 한 가지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한번 또 다른 위기가 한번 오지 않겠느냐, 시장이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거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우리 보통 이 주식 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가 세린메이잖아요. 네. 그래서 5월달 정도, 4월 정도에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이제 우리 강한국 작가가 많이 이야기하는 주장이잖아요. 요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뭔 소리야 미신처럼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배 대표님은? 이 4월 달에 또 배당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배당 들어오면 이게 우리 또 한국인들은 배당 들어오면 또 못 참아요. 다 또 주식을 또 사고. 아마 그래서 이제 살 돈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잖아요. 수급.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하나의 섹터에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 수급으로 이렇게 뭐 2차 전지는 가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가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 가려면 이제 그에 대한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와서는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이쪽은 또 뭐 3분기부터 뭐
감산을 시작하고 뭐 4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오거나 뭐 사이클이 좋아오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4월 달에 파는 전략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4월 안에? 4월 달에 좀 파는, 왜냐하면 경험상 저도 4월 달에 보면 항상 배당하고 나면 5월 달에는 빠질 경우들이 많았어요. 빠질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금리가 어쨌든 재료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노출됐으니까 자 0.25 이제 다 됐어. 근데 이제 그럼 다음 뭐야? 그래서 다음 또 금리 뭐 0.25 한 번 더 남았을까 말까? 이제 금리는 이제 막혔지.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불을 지피는 재료는 아직 없는 거죠. 불을 지필 재료라는 거는 자 양적 완화라든지 자 주식을 사 하는 뭐 시그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악재는 다 나왔네. 요건 거죠. 그렇다면 요번에 그 연준의 FOMC 이후 뭐 주가가 만약 반등을 한다면 그 반등 구간에서 좀 일정 부분 현금을 아까 말씀하신 30% 정도는 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더 많이 더 올라간다면 40%, 50%. 많이 더 올라간다면 뭐 일단 저는 미니멈이 30%고 40 이제 올라갈 때마다 40, 50, 60, 70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늘리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여튼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1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빼는. 요번에 그 코스피 기준으로 반등의 최대 구간 한 2,700 정도로 보시는 거죠? 2,700, 800, 그 정도. 2,700, 만약에 800. 뭐 간다면 아까 100% 현금화하겠다. 아까 전에 이제 차트 보여줬듯이 뭐 그 정도 상승할 수 있으나 만약에 금리가 이 구간대에 유지가 된다면 맥시멈은 뭐 2,700, 800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배진환 대표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각자마다 또 투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참고하면서 내가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각자.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노블리제 배진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